불임 환자가 왜 이렇게 느는지, 또 불임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김미란 산부인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늦은 결혼 그리고 노산이 불임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꼽히던데 보통 몇 살 이후에 결혼을 하면 불임을 좀 염려해야 될 나이가 되는 겁니까? 30대 이후에, 이제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네. 가임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성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정액검사에 이제 결과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리포트에는 30대 중반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한 네, 35살 기준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성에 있어서 가임력은 30대 초부터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거보다도 더 빨리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 보니까 여성보다 남성 불임 환자 증가율이 가파르다 이렇게 나오던데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네. 남성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나 네. 흡연 또 음주 등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성 측 요인에 대해서 이제 검사나 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 담배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증가율이 지금 남성이 가파른데 절대적인 숫자에서 봤을 때는 여성과 남성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많은 겁니까? 여성이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많죠. 아, 숫자는 여성이 네. 더 많다? 네, 하지만 증가율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예. 이게 불임 요인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가요? 네, 다르죠. 전체 불임 원인에서 한 35에서 40%가 남성 요인을 꼽고 있고요. 네. 여성 요인은 그거보다 좀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네. 한 10% 정도에서는 양측에서 다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요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남녀별로? 여성들 경우에는 이제 배란 장애가 가장 많고요. 네. 이제 자궁이나 나팔관의 이상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하.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정자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형성이 돼도 이동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네. 얼마 동안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했을 때 얼마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좀 불임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네,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불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혹시 피임을 오래 하면 불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피임은 그 자체가 임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임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속 늦추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부부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고도 임신 계획을 계속 늦추시는 분들은 나중에 불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냥 그러니까 피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불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이 생리통과 불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 또 자궁 성근증 같이 불임을 유발하는 질환에 의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불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생리통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좀 구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증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생리통을 크게 이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 네. 2차성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생리통이 유발되는 경우인데요. 네. 생리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증상이 심해도 생리통이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미혼 남녀 중에도 불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나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결혼 전에 간단한 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하고 정액 검사 해보시는 게 기본이겠고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월경 일기를 잘 기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산부인과, 특히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가는 거 굉장히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부인과를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받도록 하시고요.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심할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네.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요, 불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병원까지 좀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연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불임이라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고 네. 이제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요인이 해결이 되면서 네. 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오히려 더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임신이 안 되는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불임 때문에 병원을 가기가 처음에 마음먹기가 힘든 게 보면 굉장히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또 돈은 많이 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이제 불임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여성 측 또 남성 측의 원인을 찾아서 네. 원인을 이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네. 이제 치료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딱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보통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네, 부부가 같이 병원에 오셔서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액 검사를 네. 받게 되고요. 이제 여성 측의 경우에는 검사가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데 배란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나팔과는 잘 소통되는지 이제 검사를 받는데 여성 측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검사를 한 뒤에는 바로 보통 시험관을 한다든지 이런 인공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좀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우선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를 하고 네. 또 자연적으로 임신될 수 있게 임신할 수 있는 이제 시기를 저희가 병원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검사도 시행하고 네. 자연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안 되면 인공적인 방법 또는 시험관 아기 등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도에 따라서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인공적인 방법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에 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서 아기도 빨리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네. 임신을 계속 미루는 건 좋지가 않겠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 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금연하시는 게 좋겠고, 또 환경 호르몬에 노출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김미란 산부인과 교수였습니다.